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이제 경제 유튜버로 많이 유명하신 슈카월드님, 슈카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와타나베의 부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 순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일본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여주셔가지고 이 영상, 이런 주제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슈카월드님이 영상이 좀 긴데 그 중에서도 한 10분 정도 말하는 분량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분 안에 또 저의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제 철학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썸네일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만 봐도 2000년도에 비해서 8600만 명에서 7300만 명으로 한 1300만 명이 까였잖아요. 근데 이제 2030년, 10년 뒤에는 또 600만 명이 줄어들고 뭐 40년, 50년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한국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나마 출산율을 조금씩 다시 올려서 조금 이제 줄어든 숫자가 좀 줄어들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뭐 일본이나 우리나 도찐개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런 과거에 안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낮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강대국이고 엔화는 기축통화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특히 일본은 현재도 GDP 순위로 봐도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이제 거대한 나라고 경상수지 흑자 세계 2위, 해외 순자산 1위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슈카우드님이 얘기한 이 와타나베 부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해외 순자산이 높은 이유가 이때 와타나베 부인들 덕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와타나베 부인이란 게 왜 생겼냐면은 그 많은 일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핵심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일본이 물건도 잘 만들고 얘들이 일을 잘하네 하다 보니 물건이 좀 잘 팔리니까 그걸 막으려고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일본은 좀 이렇게 제재하고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도 이제 잘 안 나가고 수출도 안 내고 장기 이제 경제가 침체가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플라자 합의라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본의 저희로 치면 이제 김씨 아줌마니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금에 넣으면은 마이너스 금리나 뭐 0% 금리니까 돈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이제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이 현재 주요국 투자자들의 해외 순자산 규모가 일본은 3조 1468억 달러예요. 이게 하나로 치면 3700억이 700조거든요. 3700조. 그래서 이 일본은 경제 침체기에 그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부동산에 투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지금의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된 거예요. 이게 뭐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요. 그래서 일본은 현재 지금 이 3조 1468억 달러의 돈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이 일을 하니까 그 자본을 통해서 배당도 얻고 뭐 임대료도 받고 채권 이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면 19년도 11월 기준으로 한국은 4천억 달러예요.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한 8배 정도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본을 잡으려면 좀 멀었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슈카월드님 댓글을 보니까 되게 이렇게 공감하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엔화가 안전자산인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겠다는 걸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은 이제 이렇게 해외 자산을 통해서 배당을 달러로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달러를 받은 이런 와타나베 부인들, 일본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일본 물건을 사잖아요. 자기 자국에서 엔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이제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게 쓰신 분이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물건도 잘 만들고 제조업도 잘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갤럭시라는 좋은 브랜드를 통해서 해외에서 수출도 잘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한국은 삼성에 다니는 회사원인 거예요. 삼성에 다니는 회사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회사원인 거죠. 이렇게 막 서류 가방 들고 이렇게 열심히 스마트폰 보면서 일을 하는 한국인인데, 일본인은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은 아니에요.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이 사람은 이 스마트폰에 달러라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세라든지 해외 월세, 해외 배당을 받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잘하고 물건을 잘 팔아도 일본 애들은 이 자산에 대한 배당금이라든지 뭐 임대료, 채권 이자 등을 통해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건물주 월급을 아무리 잘 받아도 건물주에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 경쟁력이, 그러니까 일본이 경쟁력이 있다보다는 일본의 이런 자산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산들이 돈을 잘 버니까요.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 저희한테 위기를 안겨주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그런 젊은 세대들은 와타나베 부인들이 이렇게 달러를 꾸준히 잘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해외 주식에 대한 그런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연령대별 해외 주식 보유 비율 여부를 보면요, 20, 30대가 지금 18%예요. 40, 50대가 12%, 9%, 심지어 70대 이상도 7.7%. 이게 한국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20, 30대가 한국은 18%까지 절대 안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0% 되려나? 10%도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일본 애들은 이미 이전부터 와타나베 부인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이상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분기 이렇게 배당도 꾸준히 받아보고 이러니까 20, 30대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일본에 비해서는 지금 되게 낮은 비율의 해외 주식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뭐 JCTV라든지 뭐 냉철TV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존린 대표님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도 그나마 20, 30대는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40대, 50대, 60대, 70대는 이렇게 일본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이 투자 비중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일본의 과거사 그런 역사 때문에 일본을 무시하고 있지만, 일본 애들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해외 자산을 잘 모아가지고 되게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뭐 기술력이라든지 우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많아서 좀 일본이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순자산을 통해서 달러를 받는 것도 일본의 경쟁력에 엄청나게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예요. 지금 저희 윗세대들은 못했던 것들을 저희는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해외 주식, 특히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 세계 기축통화 1등인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이 물론 좋아요. 한국 주식도 좋은데, 한국 주식은 대외적인 이런 상황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는 게 커요. 사실은 이번에야 이제 코로나는 좀 특수하게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바로 이제 좀 회복을 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데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 있을 때 미국 주식은 계속 그래도 꾸준히 올랐거든요.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서도. 근데 한국 주식은 이제 미중 뭐 무역 협상에서 난항이 터졌다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19년도 8월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미중 뭐 협상이 이렇게 타협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도 좋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지만 해외 주식도 꼭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개인은 어쨌든 이렇게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달러라는 이렇게 분기 배당을 받으면서 우수한 이렇게 투자 철학을 갖춰갈 수 있는 거고, 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자국에서 나오는 뭐 이익을 배당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글로벌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많이 이용하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나눠줄 때 그 배당을 챙길 수 있는 나라가 되면은 어쨌든 일본 애들이 밉지만 저희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정말 좋지만 이제는 우리도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다른 나라들 뭐 베트남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투자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집에서 PC로 구매를 한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되게 투자하기가 편해졌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이렇게 달러를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뭐 통일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이를 토대로 이렇게 해외 주식도 가지면서 점점 더 크고 결국엔 나중에 원화가 이제 일본 엔화를 뛰어넘는 기축통화가 되는 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과정과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20년이 넘게 투자한 일본과 우리 이제 얼마 막 안 된 한국과의 차이가 갭이 심하지만 이 갭을 점점 메꾸면 메꿀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대국으로 가고 우리 원화 가치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국 주식에도 호재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 이제 해외 주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그 미국 주식 엑기스 영상도 19분짜리 정말 열심히 자료도 모으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꼭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관심 갖고 중국도 관심 갖고 이런 식으로 다른 시각을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